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저 이제 모스탄 그 교수는 왔다가 갔고, 최근에 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미국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학 토픽 네 번째입니다. 이재명 폭정에 한동훈, 이준석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그 탄핵 전국에서 처음에 이제 탄핵에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뭐 정치인 체포 명단에 본인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12월 9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니까 그 담화 내용을 듣자마자 이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해서 탄핵에 찬성을 했죠.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었는데 108명이 그대로 버텼으면은 탄핵이 되지 않았고, 지금 조기 대선도 치르지 않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때 이제 대통령에 있으면서 재판은 받겠지만은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을 막았죠. 최소한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재명 집권이 위험하다는 것은 그때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본인의 이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보복 지금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을 해서 지금 모든 우파 진영 모든 곳곳이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정치보복. 또 하나는 국가 정체성을 바꾸는, 또 그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그 법안들도 지금 우려했던 것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았던 것들, 뭐 양곡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뭐 전부 다 지금 속속 좀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정말 탄핵은 막아야 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안에서 윤희숙 같은 경우는 그 탄핵에 반대한 것을 철회하자. 그 전에 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탄핵 반대를 처리하려는 김용태도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탄핵이 되고 이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대선 패배는 이준석 책임이 또 있는 것이죠. 끝까지 완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우파표를 잠식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재명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좀 부상이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의 접근이 그 전에 한미 의원연맹 그 국회의원들이 워싱턴에 가셨죠. 워싱턴에 가서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프레드 플라이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 부소장이었습니다. AFPI 부소장인 플라이처가 그때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을 갔는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10몇 명이 갔죠. 그 자리에서 플라이처 이 부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한국 국회의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지금 대통령에게서 물러나가고 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보도가 됐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그 플라이처가 여야 국회의원들만 만난 것이 아니고 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위성락이 지금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어떤 주한미군 감축이나 그리고 통상 문제 이것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달 초에 이 플라이처 부소장이 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런 우려를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플라이처는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그룹 중 한 명이고, 이 자신의 그 트위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해를 받거나 기소된다는 인식은 트럼프 정부에서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그 글을 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이처가 이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제 박해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또 반발을 했습니다. 그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SNS에도 그런 입장을 공개를 했고, 거기다가 위성락을 직접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것이죠. 플라이처가 조선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이 지난달부터 한국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위성락 실장과의 면담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위성락에게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의 참모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것은 없었죠. 그런데 위성락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성락하고 플라이처 회동이 이달 초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는데, 여기는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친트럼프 싱크탱크, 그러니까 AFPI 출신이고, 미 조야에서 손에 꼽히는 메파 스티브 예이처 헤리테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배석을 했다. 이 예이처는 트럼프 정부 일기 때 백악관 그 부통령 안보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플라이처가 이런 우려를 위성락에게 전달을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이 우려를 전달을 했는데, 위성락이 어떤 그 반응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런데 이거는 뻔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위성락이 이재명이 보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AFPI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지금 워싱턴을 방문하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전부 다 거기 찾아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워싱턴을 찾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여기에 AFPI를 찾아가는 관련 일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으면은 구윤철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그 한미 통상 협상이 그 마감 시한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을 패싱하고 불신을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은 상황인데, 그 많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 이재명의 참모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안 좋게 비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은 이것은 트럼프의 의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또 이 위성락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전달됐으면은 이재명은 그걸 또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한미 통상 협상이 막바지에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이 두 사람, 그 이재명과 트럼프 상호간의 불신이죠. 사실 트럼프뿐이 아니고 이재명도 트럼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죠. 이재명은 원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중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전시작전 지휘권을 또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 첫 번째는 탄핵 사유에 한미동맹 강화까지 막 집어넣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주변에 소위 말하는 자주파 이종석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자주파들을 대거 포진을 시켰고, 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 김여정에게는 관심이 없다, 흥미 없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지만은 어쨌든 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 트럼프를 그 미쳐광이로 표현을 했던, 광인 정치를 한다고 표현을 했던 김종인을 미국 특사로 보낸다고 했다가 이것도 사람을 바꿨죠. 바꿨는데도 지금 미국 특사로 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일정이 잡혀야지 특사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만 트럼프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막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플라이처 이 부소장이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재명이 이것을 보고를 받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이 보고를 받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유성락은 그 안보 문제를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 경제 통상 문제를 담당을 하는 구윤철 부총리도 지금 워싱턴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워싱턴 방문을 하면은 이 플라이처를 좀 만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는 이 통상 문제를 담당하는 구윤철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이 일종의 부당한 대우가 한미 관계의 변수로 지금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도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순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도 국무회의에서 이 한미 통상 관계에는 언급도 하지 않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도대체 국정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 상황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것뿐이 아니고 특검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법안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나라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책임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이 폭정이 일어나고 보니까 한동훈, 이준석 책임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전해드렸죠. 장동혁 그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원래 한동훈 쪽에 있다가 이 탄핵 정국에서 한동훈과 결별을 한 인물이죠. 어쨌든 이번에 이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그것과 별개로 장동혁이 당권 도전에 나서서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제 한 이야기 중에서는 정말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탄핵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이 탄핵 찬성을 안 했다면은 지금은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했죠. 이 말에서 지금 민주당이 발끈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계엄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거 탄핵을 한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었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경험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일단 멈출 수 있었는데, 막을 수 있었는데 그때 한동훈 걔가 이탈을 하면서 이제 통과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지금 혼란한 상황이, 그런데 지금 혼란한 게 초기입니다. 초기. 극초기입니다. 이제 겨우 2달 채 안 지났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장동혁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탄핵을 찬성을 안 했다면은 윤석열 아닌 이재명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안철수도 지금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검에. 의원님께서는 여러 특검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하셨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을 하셨다. 탄핵을 반대한 40% 넘는 국민과 당원 앞에 사죄하고 자숙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탄핵을 반대한 40%는 그 대선에서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선거를 치렀죠. 자, 근데 그 40%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또 장동혁은 오늘 그 B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도 결국은 그 탄핵을 막지 못했던 것도 우리 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반성에서 시작해야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답이 보인다. 이 탄핵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그러니까는 탄핵을 반대한 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힘이 가져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워낙 이 탄핵이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나라가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정체성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리고 이 인적 정산도 그 보수 우파 진영을 향해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정당을 국민의힘을 해산한다는 이야기, 그 한남동에 모두 45명 전부 다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을 예상이 됐으면서도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책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도 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그 윤희숙이 본인에게 혁신위원장이 탈당을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반박을 하면서 아니 탄핵 반대가 잘못된 것인가? 탄핵 반대가 왜 잘못됐느냐? 나는 지금도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도 지금 탄핵 반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논조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그건 일부 언론의 생각이고 그때 국민 여론이 결국은 대선 결과의 40%까지 국민 여론이 지지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50% 가까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 기억해 보시면은 그 탄핵 전국에서 막판에 이제 기각 또는 인용된다는 그 여론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탄핵 그 소추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짜 50%까지 갔던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다 끝나고 나니까 마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 탄핵을 반대했던 것도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일부에서 계속 그 프레임을 걸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했으니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가는 이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은 그때 그러면 그게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 저도 열심히 방송했습니다. 그 종편 토론에 나가서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탄핵 그 반대 여론이 상당하니까 이것은 탄핵되면 안 된다고. 계엄은 뭐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게 왜 탄핵까지 굳이 연결이 돼야 되느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정도에서만 책임을 져야지 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그 이야기는 저도 했고 많은 그 보수 패널도 다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패널들조차도 지금은 탄핵을 반대했던 것이 잘못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지금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탄핵이 되고 나서 이 대선을 거치면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책임론이 다시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
한남동 관저 앞에 가셨죠. 그래서 그 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여기에 대해서 다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징계를 해야 된다. 박찬대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이 경찰이 그때는 경찰이 오길래 항의하는 이야기를 하러 갔고 집행하러 들어갈 때 문 다 열어줬다. 문제될 게 없다. 또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여기에 사실상 그 책임으로 저는 정치적으로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도 출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성산이 없다. 본인이 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사실상 탄핵을 주도를 했죠. 탄핵을 주도를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이 책임당원이 80%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김문수든 장동혁이든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만에 하나 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지금 그 안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당권을 잡으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 한동훈은 전당대회 출마를 못함으로 해서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제가 정치부 경력 오래 한 경험에 의하면은 앞으로 지방선거 한 1년 그리고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출마를 한다고 해도 1년 그 다음에 총선은 3년 이렇게 남은 상황이면은 원내에 있지도 않은 그 한동훈의 존재감은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그냥 목소리를 내는 제2의 유승민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준석은 아시다시피 지금 김건희 특검에 압수수색을 당해서 곧 소환되죠. 소환돼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죠. 그때 그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아들 이동호와 관련해서 그 젓가락 발언 때문에 벼르고 있죠. 그래서 그 체포 동의서가 체포 그 동의안이 오면은 바로 가결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그 이준석은.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윤리특위도 없었는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가장 지금 표적이 된 게 누구냐면은 바로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 혐오 논란을 빚은 이준석 딱 대상이 됐죠. 그다음에 강선우, 갑질 강선우. 그래서 이준석은 그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될 위원까지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될 위기에 빠졌고. 그래서 사실상 이 상황을 만든 이준석은 그때 이 후보 단일화 욕구가 그렇게 많았지만은 어쨌든 후보 단일화를 했으면 결과는 알 수가 없죠.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득표 합이 이재명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했으면 시너지 효과도 생깁니다. 그래서 성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본인들의 그 정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활개를 치게 만든 그 핵심 인물이 저는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 책임론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임이 스스로 지금 책임을 짊어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퇴장을 하는 그 절차에 들어갔다고 봅니다.